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너무 집중해서 잘하는데 해야 될 일, 즉 공부나 방 정리, 학교, 숙제만 하려고 하면 갑자기 모든 집중력이 사라진 느낌. 그래 생각해보면 우리 어른들도 이런 느낌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죠? 해야 할 설거지가 있는데 정말 죽을 만큼 미루고 싶고 당장 해야 할 일보다 폰을 붙잡고 있느라 막다른 시간 다다라서 일을 허겁지겁 마치고 있고 약속 시간에 막 늦게 되고 이런 곤란한 상황을 자주 겪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을 통해 나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어떻게 나를 잘 다뤄나갈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ADHD인 건지 아니면 단순히 주의력이 부족한 건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둘 중 뭐가 됐건 주의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아이도 딱 이랬습니다. ADHD다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주의 집중력이 없는 아이를 이해하고 어떻게 공부를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당장의 자극보다 사고의 전환을 통해 인풋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지 극복 방법을 현재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다 알고 보니 ADHD 특성에 맞는 대처법이었더라고요. 오늘은 그 힘든 과정에서 얻은 구체적인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집중 잘 하는데 공부나 숙제, 방 정리처럼 해야 할 일만 하려고 하면 갑자기 집중력이 증발한 것처럼 사라진 느낌. 자, 근데요, 이게 아이의 정말 문제일까요? 자, 생각해보면 우리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이 설거지 해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당장 해야 될 일 놔두고 휴대폰 붙잡고 있다가 막 마지막에 허겁지겁하고 후회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의지가 약해서 그래. 집중력이 부족해서 그래. 근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 질문부터 바꿉니다. 이 사람은 왜 이 상황에서 집중하기가 어려울까? 첫 번째. ADHD냐 아니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이거예요. 소장님, 우리 아이 ADHD인가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ADHD든 아니든 지금 눈앞에 있는 사실은 하나예요. 이 아이는 집중이 필요한 상황에서 뇌가 자꾸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이도 딱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우리가 했던 모든 시행착오와 해결 방법들이 결국은 ADHD의 아이에게 권장되는 방식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핵심은 이거거든요. 집중하지 않는 아이가 아니라 집중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 안에 있는 아이였던 거지요. 자, 둘째. 아이는 집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뇌과학자이자 ADHD 연구로 유명한 러셀 바클리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ADHD는 주의력 문제가 아니라 자기 조절의 문제다.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집중을 선택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중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 장치가 아직 미숙한 상태, 즉 힘이 없는 거예요. 특히 아이가 그날그날 해야 할 일은 이런 조건을 다 갖고 있어요. 재미없죠? 보상은 나중에 오죠? 실패하면 혼날 가능성도 있죠? 비교당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면 아이의 뇌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 위험해. 피해. 자, 아이는 산만해지고 몸을 움직이고 딴 생각이 나고 화장실 가고 싶어지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 이걸 부모들은 게으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뇌의 방어 반응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셋째,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부모의 생각부터 먼저 바꿉니다. 이 지점에서 부모가 제일 먼저 바뀌어야 할 건 훈육의 기술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이에요. 너 집중해! 왜 이것도 못해? 그렇게 해서 언제 다 하려고? 이 말들은 아이가 집중하지 않고 게으름 피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이가 게으름 피우는 것이 아닌 뇌의 방어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아이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자, 이거 하기 싫을 수 있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지금 너의 뇌가 딴 데 가고 싶어 하는 것 같네. 여러분, 이 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현재 아이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아이의 상태를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이때 아이는 부모를 향해 마음을 엽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그때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이해받는 순간 변화할 준비가 된다. 자, 여러분,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넷째, 아이의 생각을 전환시키는 핵심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공감만 하고 절대 끝나면 안 됩니다. 메타 육아는 공감, 사고 전환,
행동의 변화의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지죠. 자, 지금 우리는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걸까? 이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만 한번 하기로 정해볼까? 자, 이거 다 끝나면 네가 제일 하고 싶은 건 뭐야?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은 아이가 스스로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믿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자기결정 이론의 창시자 대시와 라이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충족될 때 가장 잘 몰입한다. 아이에게 해야 돼. 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하고 있다는 감각을 주는 순간 집중력은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다섯째,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아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이를 바꾸려면 아이보다 환경을 먼저 바꿔줘야 돼요. 집중 못하는 아이 앞에 막 시끄러운 TV, 막 이 스마트폰, 여기저기 흩어진 물건, 끝이 안 보이는 과제. 여러분, 이런 환경을 두고 집중해라고 말하는 건 사실 아이에게 너무 가혹한 요구죠. 따라서 해야 할 일은 눈에 보이게 줄이고 시간보다 분량 기준으로 할 일을 정하고 아이가 할 일의 끝이 보일 수 있게끔 설계해주고 끝나면 바로 회복할 수 있는 보상 구조도 만들어줍니다. 이 집중은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니라 구조가 만들어주는 결과예요. 자, 여러분,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행동을 고치려 하지 말고 아이의 생각이 작동하는 구조를 바꿔라. 아이를 통제하려 하지 말고 아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게 훈련해줘라.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컨디션이 어때? 자, 이걸 하기 위해 뭐가 더 필요할까? 다음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지고 쉬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아이는 점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머, 나 지금 집중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나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볼게. 내가 엄마 요렇게 해보면 좀 될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바로 메타인지고 이게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돼요. 그래서 ADHD냐 아니냐를 고민하기 전에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아이는 집중을 못하는 아이일까? 아니면 정확한 구조를 잡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한 번도 훈련해 본 적이 없는 아이일까? 아이를 바꾸려는 싸움을 멈추고 아이의 생각 구조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순간 아이의 잠재력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혼자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혼자 바뀌려고 하면서 자꾸 실패하고 악순환만 반복하면서 자책하시는 분들은 일단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이런 부모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정확한 원리가 담긴 영상 링크를 공유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아에 밝은 빛이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